안녕하세요. 정주행TV 정주행입니다. 이번에는요, 뚱뚱 비만, 마른 비만 얘기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골자는요, 마른 비만입니다. 무슨 얘기 하는지 여러분들 다 아시겠죠? 마른 비만인 경우는 겉으로 봐서는 절대 비만처럼 안 보입니다. 굉장히 날씬하게 정말 너무 말라서 오히려 측은할 정도로 좀 말라깽이처럼 보이는 그런 분들 중에서 의외로 비만이신 분들이 있다는 얘기를 오늘 하고자 하는데요. 본인은 아마 아실 겁니다. 마른 비만인지. 제가 그 특징을 말씀드리면요. 그냥 말랐지만 비만이 아닌 분과 정말 말랐는데 비만이신 분들 특징은, 마른 비만의 경우는요, 본인은 정확하게 알고 있을 겁니다. 체중은 적게 나가도 비만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런 분들은 요즘 제가 환자를 보다 보면은 다들 한 번쯤은 그 체성분 검사를 해서 본인이 실제로 마른 비만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계시는 경우가 더 많은데요. 제가 그래서 오늘 일부러 이 지방 덩어리를 한번 갖고 나와 봤습니다. 제가 들고 있는 이 지방이 딱 1kg의 실물 지방 모형입니다. 1kg인데 생각보다 굉장히 많죠. 만약에 내 몸에 필요 없는 지방이 1kg만 있다 하더라도 이게 배에 붙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이게 1kg이 아니라 필요 없는 지방이 한 5kg 내지는 10kg, 20kg이 붙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이런 게 팔에도 하나 붙어 있고, 이 배는 배둘레에 한 10개 정도 붙어 있고, 뭐 허벅지 등등 없는 데가 없겠죠. 그래서 이 지방이 뭐가 문제냐면요, 똑같은 체중이라 하더라도 이 체지방률이 높은 사람은 이 지방이 많다는 얘기고요. 근육 1kg은 이 지방 1kg보다 부피가 훨씬 적습니다. 대충 말씀을 드리면 근육 1kg은 지방 1kg의 부피의 한 3분의 2 정도밖에 안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똑같은 체중이라고 하더라도 근육이 많은 사람과 지방이 많은 사람의 경우 근육이 많은 사람이 훨씬 슬림하겠죠. 1kg당 이 3분의 1 정도의 부피가 떨어져 나가서 없으니까요. 중요한 것은 체중이 아니라 그 체성분에서 얼마만큼의 지방이 있느냐, 근육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마른 비만의 경우는 체중계 능금은 적게 나가지만 몸 안에 근육은 미달이고 이 지방이 많기 때문에 말라는 보이지만 이 지방이 많아서 결과적으로는 생활하는 데 있어서 체력도 떨어지고 기진맥진, 힘도 없어 보이고 좀 비실비실하고 굉장히 운동 능력 당연히 떨어지겠죠. 그런데 이제 이런 분들이 뭐가 문제냐면은 실제로 본인이 저혈압이라고 느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력이 떨어지면 몸이 항상 축 늘어져 있으면서 힘이 없거든요. 그리고 기력이 떨어져서 몸이 축 늘어져 있으면 이 몸에 있는 장기도 늘어지기 때문에 변비도 같이 오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소화 기능이 떨어져 있는 경우도 많이 있고, 이 하수가 같이 오면서 장하수, 자궁하수, 방광하수 같은 장기가 아래로 다 처지는 그런 해부학적으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소변도 자주 보는 경우가 많이 있고, 생리에도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변비, 아니면 오히려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라든지 소화장애를 같이 겸비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리고 저혈압이 되면서 몸이 전체적으로 축 처져 있기 때문에 별로 생기가 없어 보이죠. 그리고 똑같은 나이라 하더라도 기력이 떨어지면 피부도 이렇게 축 늘어지기 때문에 기운만 없어 보이는 게 아니라 어떤 경우는 좀 더 나이 들어 보이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마른 비만은요, 그래도 젊은 사람들의 경우는 나이로 어느 정도 커버를 할 수 있지만 나이가 40대, 50대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면은 마른 비만의 경우는 저혈압과 더불어서 여러 가지 활동에도 굉장히 영향을 미치고 꼼짝하기가 싫어지거든요. 그래서 삶의 질이 굉장히 떨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나이 들어서는요, 마른 비만보다는 뚱뚱 비만, 실제로 체중이 좀 나가면서 몸이 부피가 있으면서 뚱뚱해지는 게 오히려 더 둘 중에 택하려면 저 같으면 뚱뚱 비만을 택하겠다고 할 정도로 이 마른 비만은 나이 들수록 더 기력도 떨어지면서 삶의 활력 소모가 떨어지고 삶의 질이 떨어지기 때문에요. 이 마른 비만의 경우는 저희가 치료를 한다면 어떻게 하냐면 기운을 나게 하는
오히려 보약을 드리게 됩니다. 그러면 기운이 나면서 좀 생기가 나기 때문에 오히려 움직이고자 하는 의욕도 생기고요.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생기기 때문에 운동을 할 수 있는 기본 에너지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마른 비만의 경우는 무조건 운동을 병행하지 않으면 이 마른 비만에서 일단은 헤어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제 마른 비만의 경우는 많이 먹지 않는 그런 유형의 체질을 가지신 분이 많기는 하나, 문제는 뭐냐면 기운이 떨어지다 보면 삶의 질도 떨어지고 여러 가지 몸의 기능이 떨어지게 되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서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 살이라도 젊으셨을 때 이 마른 비만은 극복을 하셔야 되고요. 이 마른 비만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에너지를 보충해 주는 것이 중요하고, 그 에너지가 보충되어야지만이 운동도 뭔가 할 수 있는 의욕도 생기고 힘도 생기기 때문에, 마른 비만의 소유자, 마른 비만 때문에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의 경우는 꼭 몸을 좀 보강을 하셔서 운동을 겸비하면서 적절하게 좋은 식습관을 가지면서 이 마른 비만을 극복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뚱뚱 비만과 마른 비만이신 분들을 제가 30여 년 관찰을 해보면요, 뚱뚱 비만인 경우는 물론 꼭 그렇진 않을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드시는 양, 볼륨이 굉장히 많다고 보시면 되고요. 마른 비만의 소유자인 경우는 한의학적으로 보면 소화 기능이 좀 약하면서 좀 배꼴이 적은 그런 분들이 마른 비만의 소유자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른 비만이신 분들은 상대적으로 뚱뚱 비만인 분들보다는 드시는 양은 적다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마른 비만인 분들도 특히 여성들의 경우는 그 날씬하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있기 때문에 많이 안 드시려고 하는데, 많이 안 드시면서 그분들이 드시는 내용을 보면은요, 굉장히 고칼로리를 좋아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게 바로 초콜릿입니다. 먹긴 먹어야겠는데 살찌는 건 싫으니까. 그러면서 정상적인 식습관에서 벗어나게 되기 때문에 비타민이나 무기질이나 이런 단백질이나 이런 정상적인 삶을 영위하는데 꼭 필요한 그런 필수 영양소들을 좀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분들은 그냥 달콤한 거, 단 걸로 그때그때 허기를 때우거나 비정상적인 식습관을 가진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당이 많이 떨어질 때는 뭐 초콜릿 사탕도 한두 개는 먹어도 되지만, 저도 뭐 당 떨어질 때는 뭐 초콜릿 한 쪽, 사탕 한 개 먹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이 떨어졌다고 느끼기 전에 정상적인 영양 섭취를 하시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고요. 당이 떨어졌다 하더라도 웬만하면 초콜릿이나 사탕으로 당을 보충할 게 아니라 차라리 바나나라든지 오히려 당 수치는 높지 않으면서 당분을 섭취할 수 있는, 탄수화물을 섭취할 수 있는 그런 식품들로 보충을 하시는 것이 훨씬 현명합니다. 그러니까 과자보다는 과일이 좋은 거고요. 과자를 가까이 하시는 거는 별로 좋지 않죠. 왜냐하면 그 과자 속에는 설탕이 너무나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과자 종류로 뭐 초콜릿이나 사탕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과자류로 당을 보충하시는 것은 뭐 딱히 바람직하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